안녕하세요. 2021년 8월 3일입니다. 오늘 일산은 역시나 덥습니다. 약간 근데 조금 온도가 조금 떨어진 것 같긴 해요. 지난주만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좀 항상 더위 조심하시고, 코로나의 델타 플러스 변이가 한국에서 나타나고 하는데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마스크 꼭 쓰시고요. 좀 다른 시사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미리도 알려드렸겠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제 채널이 범죄와 시사 관련된 부분, 범죄 중심에서 조금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거 또는 하고 싶은 얘기 이쪽으로 조금 더 그냥 해보려고 해요. 왜냐면 어차피 지금 제가 나이도 이렇고 그런데 못할 게 뭐 있습니까?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거죠. 후회 남기지 말자. 인생을 살면서 후회 남기지 말자. 이게 또 저의 주의 아닙니까? 자, 조금 재미있는 기사가 떴어요. 그거는 조선비즈, 조선일보 계열이죠. 조선비즈. 말하자면 조선일보의 경제신문? 이렇게 생각하면 크게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서 묘하게 이런 기사가 떴네요. 경제면에 무슨 정치라든가 이제 국제 이것이 아니라 경제에 러시아이어 추월하는 국방비, 한국 방산업체 낙수 효과는 미미,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잠깐 한 달 전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국방비가 상당합니다. 러시아를 추월했고 이제 일본도 추월했다는 얘기도 있고 할 거란 얘기도 있어요. 대략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에서 5위 안에는 안 들지만 그래도 G7 안에는 드는, 그럼 엄청난 거죠. 생각해보세요. 미국, 중국 일단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가고 나머지 몇 주요 되게 빼면은 엄청난, 이 작은 나라에서 그렇게 보면은 방위비가 올해만 해도 내년도가 55조 7천억이에요. 장난 아니죠. 물론 여기에는 경상비도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50만 국군을 유지하는 데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경상비가 들어갈 거예요. 60조, 2024년 60조를 돌파할 거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그것과 아울러 갖고 이제 무기를 사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기사의 내용도 그렇고 전체적인 부분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방비가 굉장히 늘어났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7에서 8%로 증가를 했고, 그렇다면 상당히 많은 국방비인데, 왜 이제 낙수 효과라고 얘기하냐면, 사실 미국의 제너럴 다이너믹스라든가 여러 가지 보잉이라든가 방산업체는 비행기를 만들고 우주선을 만들고 아니면 군함을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면서 그것이 고용 효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미국이 전쟁을 포기할 수 없다. 막대한 전비를 들이지만 그 전비가 결국은 이 고용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미국 국내 여론도 딱히 부정적인 부분은 아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막대한 군사비를 들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군사비가 우리나라의 고용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결국은 우리가 미국의 무기를 사주고 있는, 실제로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산유국
이어서 미국 미제 무기 2, 3위, 수입국 2, 3위라는 얘기예요. F-35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국방비를 애초에 쓸 바에는 자주 국방,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방산협회를 키워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하는 부분인데, 문제는 실제로 이제 전차권 환수라든가 전시작전 통제권 같은 거, 이런 거를 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미제 무기를 더 많이 사야 되는, 그것도 뭐 자잘한 것이 아니라 뭐 한 대에 수천억 대는 F-35라든가 이런 막대한 무기.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느냐. 뭐 애초부터 뭐 우리가 이제 한미동맹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군비를 확장해 오고 대북 억제력을 확장해 왔지만,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쓰는 국방비에 우리나라의 자체적인 고용 효과라든가 경제 성장 효과는 거의 없고, 미국의 방산업회를 살찌우는 거다. 물론 그것도 한미동맹 입장에서는 크게 나쁘진 않다. 왜냐면 우리가 그만큼 사주니까 미국 요리를 버리지 못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조선비즈라고 하는 보수신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 국내 방산업체의 실적이 저조하다, 수출도 부진하다, 낙수 효과가 별로 없다. 그러니까 막대한 국방비를 쓰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방산업체가 뭔가 이득을 봐야 되는데, 뭐 사실 그거 틀린 말은 아니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고용이 창출돼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일종의 쫙 해서 우리 정밀 기계 기술이라든가 제어 기술 이런 것으로 확장돼야 되는데, 그거는 효과가 적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방위 산업 육성에 뭐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비판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사실 저도 동감을 해요. 아무리 보수신문이라 하더라도, 조선일보라 하더라도 적절한 비판은 당연히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조선일보, 조선비즈의 비판은 저는 타당하다고 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대안이 뭐냐. 즉 말하자면은,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보수 계열이라고 하는 정치권이, 그럼 예를 들면 F-35라든가 그의 경쟁 기종인 유럽의 유로파이터라든가 아니면 다른, 그걸 결정할 때 니들 보수 계열에 있는 신문이나 얘네들은 미국산 무기를 사라고, 아니면 그쪽으로 분위기를 모을 때는 언제고, 지금에 와서야 왜 미제 무기라든가 아니면 국산 방산업체가 이렇게 낙수 효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좀 이상하지 않느냐.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차라리 그때 자주국방에서 우리나라의 방산업체를 키우자고 얘기를 하든가. 뭐 자기들도 그랬겠죠. 그렇지 않았다는 건 아닌데, 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아야 된다. 그러면은 가장 핵심적인 거는 그런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방위력 개선비 55조, 방위력 개선비가 오히려 55조 중에 22조라고, 22조 2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경상비는 사실은 20조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 군인들 월급 주고, 또 기본적으로 지금 있는 그 군사 장비를 유지하는 거, 이런 부분들 기껏해야 20조도 안 된다는 거. 10조도 안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방위력 개선비가 38%면 3분의 1이 넘는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외제 무기를 사는데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진 거 아니냐. 무기 의존도만을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이제 진보 정권이고 그런다고 하지만, 실제 내용적으로는 오히려 더 미국에 대한 군사적인 예속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사실 너무 의존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왜? 2020년 기준에 남한의 미국산 무기 수입 규모가 사우디아라비아, 호주에 이어서 세 번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건 좀 이상한데. 그러면 일정 정도 그러니까 이제 미국산 무기의 의존도를 떨어뜨리고 자체 개발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의 확보라든가, 사실 그러려고 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맨 땅에 헤딩하는 것보다
다른 기술이 있는데 러시아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이런데 독일이라든가 이렇게 협력해갖고 기술을 개발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한미 동맹이다 뭐다 해서 미국 방산업체들이 태클이 들어오고 로비가 들어오고 그러겠죠. 그때 그러면 보수신문 애들은 왜 미국 편을 들었느냐? 미국의 제너럴 다이내믹스라든가 이런데 로키드 마틴의 이 편을 들었느냐? 뭐 본인은 안 들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차기 정권에서는 지금은 어차피 문재인 정권이 이미 배렸다고 치더라도 차기 정권에서는 이 막대한 군사비를 물론 줄이면 좋겠지만 사실은 갑자기 줄일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최소한 우리나라의 국내 고용을 확대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그것이 이 중소기업, 강소기업을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 군사무기 같은 경우는 군사무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군사무기를 개발하는 어떤 기술력이 결국은 다른 산업 분야로 파급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 있죠. 미국은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레이더 기술이라든가 이런 마이크로웨이브 기술이 전자레인지를 만드는데 뭐 이런 기술을 갖다 이런 건 너무 더 잘하는, 그리고 이제 레이더 기술 같은 경우도 뭐 이런 건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최소한 방위비 자체를 줄인다고 하는 건 정치적인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국방비를 가지고 최소한 이 자주국방 형태의 자체적인 방산업체를 키울 수 있는, 근데 또 이렇게 되면은 재벌을 또 먹여 살리는 거 아니냐. 한화라든가 LG라든가 뭐 이런데 삼성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좀 조선비즈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좀 묘한 부분이 있죠. 결국은 조선비즈가 이거 한 거는 외국 로키드 마틴 외국의 군산 복합체에서 한국의 재벌 복합체로 그걸 이동하는 거, 그게 맞나? 아니 이게 한국 기업이라고 해서 그렇지만 그 한국 기업이 고용을 확대한다는 보장은 어디 있어? 오히려 재벌놈들이 더 불투명하게 해서 이득은 자기들이 먹고 막대한 국방비에,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균형을 좀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국내의 방산업체를 키운다 하더라도 그것이 소수 재벌한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강소기업들 전문적으로 오랫동안 그 기업을 법을 지키면서 유지할 수 있는, 그리고 민간 산업으로 퍼뜨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리고 지적재산권, 다양한 이런 연구개발, R&D로 넘어갈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대량 확산무기, 대량 살상무기 쪽으로 가지 않는 그런 정교한 설계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비지의 이 기사는 좀 묘하죠. 좀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은 좀 결여가 돼 있는 것 같고, 분명히 사람들 모르겠습니까? 즉 한국의 방산기업을 키우는 건 전 동의를 해요. 그렇지만 그 방산기업이 재벌 중심으로 키워지는 건 동의하지 않아요. 재벌이 축이 돼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의 성과, 그리고 국방비의 성과를 같이 공유하면서 그것이 민간의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민간의 R&D에 기여할 수 있게끔 가는 거.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국방비가 장기적으로는 통일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남북 상호의 국방비가 전체로 줄어들 수 있는 구조로 됐을 때 그의 장기적인 플랜도 있어야 되죠. 통일 한국의 비전. 물론 당연히 그거는 남한, 한국, 대한민국 중심의 통일이 되겠지만은, 그럴 때 군비의 장기적인 형태의 축소, 평화체제의 보장.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방산업체들이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런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강한 나라, 강한 국가, 그러기 위해서는 강한 기술력, 그리고 그 시스템이 민간에 연결돼요. 이런 형태가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어떤 좀 마스터 플랜이 있어야 된다. 차기 정권의 대통령은 그 정도의 생각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글쎄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른 얘기 한 건 해보면, 지금 이
법무부에서 여전히 여당에서 특수청을 설치한다고 하네요. 이제 말하자면 여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심으로 21명이 다 발의한 특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라고 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으로부터 이제 됐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검찰의 6대 중요수사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아직도 있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쓰는 거에 따라서는 엄청 크게 막강할 수 있습니다. 6대 범죄 수사라는 게 사실 코에 고면 코골이 귀걸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참에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검수완박을 해보자. 실제로는 이 정권이 가기 전에 180석, 170석의 우위를 가지고 우위가 있을 때 한번 완전히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여당 내의 적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뭘 그것이 이제 문파의 핵심의 얘기일 수도 있는 거고, 모르겠어요. 그게 핵심의 얘기인지. 근데 또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요. 예를 들면 조홍천 의원을 얘기하진 않다 하더라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좀 속도 조절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근데 여기 박범계라고 하는 법무부 장관이 있는 법무부도 역시 반대 의견을 제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당 내부에서도 사실은 좀 조정이 안 된 거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라든가 검사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특수청 설치에 대한 부분은 일정 정도 반대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저는 의견이 조금 묘한 거는, 이게 이제 법무부가 의견서를 낸 건 이거예요. 그리고 여당 내에서 적지 않은 어떤 사람들도 역시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뭐냐면은 어차피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졌고, 그것이 안착되는 것을 일단 보고 그 다음에 해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너무 급격한 변화는 안 좋지 않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적지 않은 사람들의 의견 같아요. 여당 내 그렇고, 또 중도 생각하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이루어진 수사권 조정의 방향이 맞느냐? 오히려 약간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오히려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안착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사실은 검수완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6대 범죄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움직이니까 아주 애매한 상태, 모호한 상태, 오히려 경찰 수사권을 통제되지 않은 상태를 확대하는 것 플러스 검찰 한테도 역시 권력이 상당히, 수사 권력이 많이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이도저도 죽도 밥도 안 된다. 차라리 한쪽으로 다 몰고, 이제 한쪽으로 본다 하더라도 사실은 특별수사청이 있기 때문에 검찰과 경쟁하는 체계, 그래서 기소청을 두는 이런 방안, 기존의 검찰청 기소청이 되는, 이게 차라리 나은 거 아니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쪽에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지금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좀 애매해요. 좀 불안정해요. 이거는 수사권 조정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검찰의 수사 권력도 그냥 주고 경찰도 주고, 그러니까 오히려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견제도 잘 안 되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법무부의 얘기도 틀린 얘기는 아니죠. 시간을 두고 객관적으로 그 성과를 보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바도 틀린 바는 아닌데, 그런데 문제는 오히려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견제하고, 그리고 수사의 담당 주체, 특별수사청 또는 특별수사본부 이런 형태의 이렇게 서로 간에
수사기관 사이의 견제 부분이 필요한 부분 아니냐, 이런 부분이 저는 좀 55대 45 정도로 이 검수완박의 이쪽이 좀 더 가깝습니다. 어차피 혼란을 겪을 바에는 완전히 바꿔놓고 혼란을 겪는 게 낫다. 차라리 지금 뭐 어차피 경찰 준비도 안 된 거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지금에 있는 검찰의 수사 인력들을 특별수사청으로 옮긴 다음에 걔네들이 수사를 하게 하고, 지금의 경찰청은 수사 기소권을 가지고 있으면 차라리 한쪽, 지금 경찰의 수사본부도 견제가 되는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지금 이 안이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은 지금 엄살만 부리면서 실제로 내놓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검사들이 지금 엄살 부리고 있는 거다 생각해보세요. 공수처에서 공수처도 못 주겠다라고 하고 있고, 경찰에 사사건건 딴지를 걸고 있어. 거기에 맞춰서 경찰 애들은 또, 수사경찰 애들은 또 이때다 싶어서 자기 거 다 챙기고 있어. 정보경찰, 보안경찰부터 시작해서 이 죽도 법도 안 된 상태라는 거예요. 오히려 조금 더 생각을 바꿔서 완전히 기소청을 두고, 특별수사청을 두고, 그 다음에 경찰의 수사청, 지금 있는 수사본부를 두면서 3자가 서로 물어뜯게끔 만드는 게 좋다. 그래야지 결국은 어차피 지금 하는 걸 봐서, 지금 하는 걸 봐서 상당히 그 혼란을 겪고 있다. 그럼 또 바꾸면 또 혼란은 두 번밖에 아니야. 그냥 한 번 하는 거죠. 한 번에 다 겪고 어차피 선거를 통해서 정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떻겠냐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꼴을 봐서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박범계가, 저는 박범계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할 때는, 지금도 국회의원이지만 검수완박, 검찰개혁에 대한 얘기 하는데, 근데 들어가니까 이제 마음이 바뀐 거예요. 아니면 자기 보신 또 다른 거죠. 검사들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 정도의 어떤 기계도 없으면, 그러니까 사고는 쳤지만 차라리 추미애가 낫다. 그런데 이제 추미애가 없었으면 박범계도 없었겠죠. 뭐 어쨌든 저는 사람을 다 떠나서 제도상으로는 그게 맞고, 그리고 전제는 그겁니다. 이것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찰의 수사 역량이 빠르게 올라가야 돼요. 지금처럼 하면 안 돼요. 죽도밥도 안 돼요. 경찰 수사에는 애들 이따위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한 경찰로 수사가 쏠리는, 고소고발 이게 쏠리는 부분을 당연히 변호사 제도를 바꿈으로써 해결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등등등. 또 하나는 당연하게도 법원 사법개혁이 동시에 진행돼야 돼요. 형사재판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한 사람들이 재판을 한다고 하고, 지금 법적용량 5년 차를 법관으로 보임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럴 필요가 있느냐? 오히려 더 확대해. 그러니까 판사의 어떤 자격을 확대해 갖고 소수의 어떤 엘리트만 중심으로 뽑지 말고, 소위 말하는 법 적용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이 증거적인 판단할 수 있는 사람, 어떤 걸 기능을 분리하는 시스템으로 가면은 훨씬 더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다. 사실 지금 인력난의 문제입니까? 지들이 권력을 소수가 가지려고 인력난을 일으키고 있는 거지, 사법부가. 그게 문제인 거죠. 그걸 개혁하지 않고는 이 지금 상태를 극복하기는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 그 101단 폭염 속에 훈련하다가 실신한 경찰관을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중앙경찰학교에서는 폭염주의보,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근데 제가 지금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지금 이 사람들은 훈련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신입 경찰관 3명이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 이게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잘 제도를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그 경찰학교를 다니고 했을 때는 교육생이지만 경찰은 아니었거든요. 경찰관으로 임용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도가 좀 바뀔 수도 있지만 사실 공무원 제도가 그렇게 쉽게 바뀌진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아마 101단 얘네들은 이미 임용이 된 후에 뭐 이렇게 훈련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은 그것도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그 중앙경찰학교에 쓰려진 3명의 교육생을 신임경찰관으로 이라고 호칭을 하는 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서울청 애들이 속이고 있는 건지, 서울경찰청 애들이 속이고 있는 건지, 설마 그 기자들이 그걸 모르고 그러나? 그건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종의 특칙이 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라서 지금 이 경찰관에 합격했고 입교를 했기 때문에 임용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용 예정자로서 일정의 공상 처리라든가 이것이 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면 제가 그걸 찾다가 못 찾았는데 있을 수 있으면 이것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글쎄, 기자들이 이 부분은 좀 명확히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기자들도 잘 제가 모른다고 했잖아요. 오히려 경찰 애들은 쓱 넘어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제가 알고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저의 무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근데 만약에 진짜 이 사람들이 경찰관도 아니고 교육생 신문인데 공상 처리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는 실제로 그러면 이거는 서울경찰청이 속이는 거예요.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이번에 이 감찰 조사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정확한 그 실태 파악이라든가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고 하면은 예른바 뭐 제도 개선, TF라 이런 거 쓸데없지 말고, 그런 거 말고 정확한 감찰을 통해서 누가 잘못했고 엄정히 징계를 하고 다시는 그게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죠.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오히려 40분 동안 119 신고를 안 했다는 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의 공상 처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무지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무지했다고 하면 제가 정중히 사과를 드리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진짜 이게 신분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거는 명확히 더 밝혀야 되는 거고, 그걸 떠나서 서울경찰청에서 감찰을 제대로 하시란 말이에요. 누가 잘못했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누가 징계를 받아야 되고 징계를 처리해야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죠. 그냥 지금도 유야무야 흐지부지 되면은 그냥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예요. 제가 근데 아마 제가 장담까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제대로 감찰 안 될 겁니다. 경찰 애들이 내부 감찰에서 자기 새끼들을 이렇게 희생시키는 건 거의 없습니다. 어쨌든 제발 여러분 제대로 좀 감찰을 통해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잠깐 끊어가도록 하죠.